일하는데 왜 돈이 없어? 성인이면 독립해야지. 은퇴한 스포츠 스타의 발언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야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설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모욕이었죠. 그 말이 문제가 된 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맥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NPC병이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 NPC, Non-Player Character. 게임 속에서 대사만 반복하고 자기 결정이 없는 배경인물을 말하죠. NPC병은 타인을 마치 게임 속 NPC처럼 감정이나 생각이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 같은 고통도 복잡한 감정도 없는 존재처럼 인식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비인간화, dehuman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비인간화란 타인을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기계처럼 대상화하는 것으로 상대의 복잡한 감정과 맥락, 고통을 상상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인종차별 혹은 전쟁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일상 속에서의 말투, 시선 또는 무관심에 은밀하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쟤는 원래 그래. 알바노? 같은 말 역시 타인의 사연과 감정을 지워버리는 일상적인 비인간화의 표현입니다. 윤성빈 씨의 발언과 NPC병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전직 스포츠 스타의 부주의한 발언, 하나는 특정 세대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러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둘 다 타인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윤성빈 씨의 발언에는 청년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맥락 이해가 없습니다. NPC병에는 타인의 삶이 가진 서사를 지우는 냉소가 있습니다. 둘 다 다른 사람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려는 무의식적 폭력입니다. 사회 전체가 서로를 배경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볼 때 더 이상 서로의 이야기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말과 행동, 선택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죠. 이런 현상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디지털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짧은 영상 중심의 소통은 타인의 삶을 요약해서 소비하게 만듭니다. 감정과 맥락을 상상하거나 이해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경쟁이 치열한 사회 분위기 역시 타인을 경쟁자 혹은 배경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과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받으며 타인의 내면과 감정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잃어갑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를 점점 왜 아직 독립을 못하고 있는 걸까라고 묻기보다 성인이면 독립해야지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기능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비인간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타인을 단순한 기능적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감정이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 나도 NPC가 된 것 같다는 자조적 표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비인간화, 즉 셀프 디휴머나이제이션으로 이어지면서 인간다움의 조건이 무너질 때 삶의 의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다움은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말투 뒤에 있는 감정을 상상하고 삶 뒤에 숨은 배경을 묻는 태도. 저 말은 어떤 상처에서 비롯된 걸까?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타인을 다시 인간으로 볼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NPC로 취급하면 할수록 우리 역시 누군가의 NPC가 될 뿐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를 NPC처럼 보고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NPC로 보이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결국 더 깊은 인간적 연결과 공감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상상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 절실합니다.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데그니티 V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서사라고 하는 키워드고요. 하나는 타자, 타인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우리의 사회,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나가는데 중요한 키워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죠. 사람마다 다 자기 이야기를 갖고 살아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가 쌓아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 특정한 시간과 장소 위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지나치게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요새 영화나 뭐 OTT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또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도 많이 읽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걸 다 재현한 이야기들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락적인 대상으로 그것들을 즐기면서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여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NPC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NPC라고 낙인 찍는 순간에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이미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서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크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의 서사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 타인의 서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자.'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려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타인, 타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other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와 남을 구별하려고 하냐면요. 자기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아무런 구별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단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어딘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침으로써 우리는 외계인과 나를 또 구별하게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 에서의 소속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 한국인과 미국인, 한국인과 중국인 뭐 이런 우리가 국적이라고 말하죠. 국적을 구분합니다. 계층을 구분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인제 계층을 나누는 다 큰 테두리들인데 또 예를 들면 뭐 표준어를 쓸 수 있는 사람, 사투리를 쓰는 사람,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영어를 못하는 사람 이런 언어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독교인, 불교인, 이슬람교도인 이런 식으로 종교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계속 구별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소속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구별을 하고요. 그 구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별을 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말 그대로 "너는 우리와 달라."라고 규정합니다. 우리와 달라라고 규정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구별이 자칫 잘못하면 차별이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other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타자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자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규정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대체로 보면 남성들이 더 중심적인 사회였잖아요. 남성들이 여성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야."라고 경계 지으면서 구별하면서 여성을 차별해 온 역사가 있죠. 또 예를 들면 한국인인데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인데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을 "너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뭐 결혼 이주 여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중도 입국 청소년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탈북민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난민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너희는 우리와 달라."라고 구별해서 그 이후에 이들을 타자화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와 타인을 구별하고 그 구별이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 차별을 요즘식으로 표현한 게 저는 NPC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차별이 그러면 결국 뭘 낳느냐 하면은요. 힘의 행사로 이어져요. 자기들이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순간 타자화한 이 대상들을 상대로 해서 힘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 힘을 행사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을 억압하고 이들을 배제하고
이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자화의 과정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들에게는 다 이들의 서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의 서사에 주목하고 귀 기울여 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우리한테 경험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타자화는 언제든지 나에게도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한국인이야.'라고 해서 한국에 온 많은 이주민들을 타자화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나라로 가면 그런 타자화의 과정이 나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살게 됐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타자화는 언제든 나에게 되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 내부에서의 소속감이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영원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자각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당위적인 언급은 매우 폭력적이고 억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고받는 과정이 좀 더 흥미롭고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풍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